토트넘에서의 첫 경기는 선수라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특히 손흥민처럼 리더십과 경기력을 겸비한 선수가 오늘 꼭 득점을 기록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격려를 해주었다면 그 무게는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훈련장에서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특히 후반전에 공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은 선수로서 누구나 공감할 부분입니다. 경기장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스터전에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선발 출전했지만 이번 경기는 기대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특히 역습으로 실점을 허용한 이후 팀 전체가 개별적인 플레이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로 인해 팀 플레이의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앞으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팀으로서의 결속력과 마무리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솔랑키가 데뷔전 이후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철학적인 몸값으로 영입된 그가 경기 후 폭탄 발언을 하며 팬들과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적생으로서 그가 언급한 내용은 선수들의 탐욕과 손흥민과의 패싱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며 팀 내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랑키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서 팀 내 일부 선수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팀 플레이를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과의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 문제가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으며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어시스트와 패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동료들이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히샬리송의 기복을 보완할 수 있는 잉글랜드 출신 솔랑키의 영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손흥민과 토트넘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며 그를 팀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젊은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같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리더십과 성실함을 강조한 부분이 팀 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돋보였습니다. 손흥민, 솔랑케, 브레넌 존슨으로 구성된 삼각편대는 공격에서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예고했고 미드필드에는 메디슨, 벤탄쿠르, 사르가 자리 잡으며 창의성과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우도기, 반데어벤, 로메로, 포로로 구성된 견고한 방어벽이었으며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착용해 토트넘의 사실상의 베스트 11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강한 스프린트와 전방 압박은 상대팀을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이 보여줄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는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승격 후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새로운 감독의 전술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압박에 당황한 레스터 선수들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기 어려워 보였고 이 점이 경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진이 빛났던 이유는 단순히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의 플레이가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준 강력한 압박과 마무리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최상급 압박은 레스터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작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누적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득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공을 소유했고 레스터를 수비적으로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위치한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레스터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흔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새로 영입된 솔랑케는 중앙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전반 초반 손흥민과의 호흡을 통해 첫 번째 헤더 슈팅을 시도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인 만큼 모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지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반 27분 결국 손흥민을 기점으로 시작된 공격에서 토트넘은 경기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우도기, 매디슨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면서 레스터의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레스터 선수들은 점점 왼쪽으로 수비 중심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토트넘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손흥민의 존재가 팀 전술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매디슨이 반대편에서 돌파하던 포로에게 크로스를 올리며 포로가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득점은 레스터 수비진이 헐거워진 순간을 정확히 공략한 결과였고 토트넘은 이 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된 이후 토트넘은 여러 차례 찾아온 기회에서 아쉬운 마무리로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후에는 경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후반 15분 레스터의 레전드 제이미 바디가 유일한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하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은 레스터에게 희망을 주었고 토트넘에게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죠. 경기가 끝난 후 많은 매체들은 후반전에 손흥민에게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의 브레넌 존슨과 베르나르도로 이어지는 라인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죠. 반면 전반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매디슨이 후반전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디슨이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전술을 소화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폼 저하가 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솔랑케 역시 경기에 어려움을 실감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의 데뷔전이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캡틴 손흥민이 오늘 득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펼쳐진 상황들은 우리가 훈련장에서 준비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며 당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경기에서의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주말 에버튼과의 첫 번째 홈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며 그가 토트넘의 주축으로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토트넘 팬들에게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입증된 능력을 가진 선수로 그의 탁월한 득점력과 경기 조율 능력은 팀 전체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버튼의 수비진을 상대로 손흥민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그의 전매 특허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마무리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꾸준함과 열정은 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리더십과 책임감이 팀의 승리를 이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에버튼은 이번 시즌 역시 강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으로 손흥민이 이러한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지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의 새로운 전술과 팀 구성에서도 손흥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손흥민이 팀의 중심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소화해낼지 그리고 새로운 영입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 같은 젊은 선수들과의 호흡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들이 손흥민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토트넘의 공격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 시즌 첫 득점을 기록할 수 있다면 이는 토트넘의 시즌 초반 기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며 그의 모든 경기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이 경기 역시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성공적인 시즌을 기대하며 경기 후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